은행나무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한 나무가 있을까? 나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수억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돌도끼를 던져 은행을 따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몇 천 년씩 사는 건 예사라고 하니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 중에는 실제로 원시인이 던진 돌도끼에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장수 인천대공원 저 끝에 뒤에 넘어가면 그 은행나무 몇 살이라고 해요? 800년. 이렇게 80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가끔 그걸로 운동도 가고 산책도 가요. 거기 장수동 은행나무 800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800살이 넘은 나무죠. 그 나무는. 네. 그런 은행나무에게 길어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걸 아는 양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 나무들이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그래도 은행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인자하게 보입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 한결같음 때문인지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가 또 없다. 여름이면 푸른 그늘로, 낙엽지는 가을이면 연인들의 쉼터로 해를 지나면서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추억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이다. 책갈피에 껴보신 적 있으시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은행나무는 참 행복할 것 같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수천 년간 생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말이다. 동양에서만 자란다는 그 특성 탓에 요새 들어서는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나무라고 할 정도니 가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온 사람들이 큰 은행나무를, 아주 큰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 아주 궁금하고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배는 은행나무.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서 오직 일종만 있는 외로운 나무다. 더구나 독립수라는 특성 때문에 숲을 이루지 못한다. 저희들끼리도 한데 어울려 자라지 못한다는 거다. 또한 워낙 거수로 큰 나무로 자라다 보니 주변에는 작은 풀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거대한 몸집으로 땅속에 영양분을 독식하고 넓게 뻗은 가지로 해를 전부 가리기 때문이다. 그 근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다른 나무들에게는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은행나무는 경우에 따라 평생 자식 한 번 못 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어서 암꽃이 저 혼자 수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순나무가 꽃가루를 날려보내야만 자손을 볼 수 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암나무이다. 만일 근처에 순나무가 없다면 이 은행나무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수정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지 못한 채 홀로 살아야 하는 기구한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다. 네. 어떤 나무는 암수가 같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씨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데 이 은행나무는 순놈, 암놈이 따로 있으니까 순놈이 있어야 이 은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죄 없는 이 암나무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는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혈액순환제로 알고 있는 진코민 들어보셨죠? 한때는 텔레비전에서 선전까지 하면서 팔던 그런 약인데 그 진코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일종의 독이다. 스스로 살기 위해 자구책으로 독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물리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얼마나 독하면
집안의 개미를 없앤다고 일부러 은행나무 잎을 방바닥에 깔아놓을까? 차라리 제 몸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은행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온 습성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굉장히 고집이 있는 나무예요. 독한 나무입니다. 스스로 이런 독성도 뿜어내고, 그러니까 벌레, 뭐 해충, 은행나무 잎 갉아먹는 송충이 보셨어요? 네. 다른 많은 벌레들이, 송충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은행나무에 근접을 하지 못하죠. 다른 나무는 죄 갉아먹고 뭐 다 그러는데 금방 막 병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은행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독한 나무죠. 네.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 그 열매도 얼마나 냄새가 부려요. 그래서 그 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갖고 그냥 여기 우리 성당 앞에도 지금 기둥만 남고 다 가지가 다 쳐졌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뽑아간다는 얘기가 있고, 좀 봐갖고 시원찮다, 모양도 안 좋다 그러면 아예 밑줄까지 잘리는 거죠. 암놈다. 뭔 죄가 있다. 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은행나무. 그러나 그의 행복 뒤에는 이렇게 한편으로 고독함, 외로움이라는 큰 기대가 따른다. 가끔씩 나는 내가 나무로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도 만일 은행나무로 태어난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책에서 주워온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나무로 태어나야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고 따뜻한 관심 속에 오랜 시간 빛을 발하는 나무도 없을 테니까 아주 긴 시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론 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연인의 편지에 함께 동봉되기도 한다.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된다는 것 생각만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 또한 100년을 1년같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장수의 표상인 은행나무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일 게다. 저 장수동에 있는 800년 은행나무는 몇 세대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이 은행나무들도 이 만수동에 이사 왔다 갔다가 여기 만수동 사정원의 신부가 벌써 한 열댓 명 바뀌고 이런 걸 다 지켜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숨겨진 비밀을 생각하면 은행나무가 된다는 것에 선뜻 자신이 서질 않는다.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는 삶은 결국 철저한 외로움을 전제로 얻게 된 게 아니던가. 수천 년 버티는 동안 은행나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 속에 화사하게 달린 노란 이파리 속에 그런 인내와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줄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그 말이 실감난다. 긴 시간 버틴 끝에 굵은 몸집으로 우뚝 선 은행나무. 이제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보면 먼저 이런 말부터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외로워도 잘 버텨라. 너에게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네, 요즘 아마 저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고 여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나무가 또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멋지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낙엽이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지저분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은행나무의 특징과 또 이렇게 갖고 있는 성질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무를 바라보시면 훨씬 더 친근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는 앞으로 글쎄요, 이 암나무들이 없어지면 그 부린내 나는 은행도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추억 속으로, 역사 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 물들어가는 이 은행나무를 바라보시고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무가 잘려나가고 꽃피고, 글쎄요, 억겁의 인연이기도 한데 은행 열매가 환영받지 못하면서 그 억겁의 인연도 현대화된 장비 속에 절단이 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한편으로 또 굳이 오늘 복음 말씀과 또 연관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느님과 인간의 인연만은 800년 아니라 영원히 그 영원을 향한다는 사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들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또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리고 로마서 끝에 종결 찬송,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가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